안녕하세요. 이번 3D 프린팅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할 기계공학과 1호학번 이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 형식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아쉽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입니다. 서론에서는 3D 프린팅이 대체 무엇이고 이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본론에서는 실제로 3D 프린팅을 할 때 꼭 해야 할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3D 프린팅이란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뿌리면서 결과적으로 3차원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가는 제조기술입니다. 이는 기존의 밀링 혹은 절삭이 아닌 적층 방식으로 재료를 쌓아가면서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른 제조기술보다 사용 방법이 쉽고 안전합니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과 표면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PLA와 ABS가 있는데, 동방에서 사용하는 엔더3는 PLA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꼭 PLA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냥 재료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D 프린터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노즐, 베드 부분이 있는데, 노즐은 높은 온도로 재료를 녹여 나오게 하는 부분이고, 베드는 나온 재료들이 모델링 형상대로 쌓여가는 얇은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즐은 Z축, Y축 방향으로, 베드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형상을 점점 쌓아가는 3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벨링입니다. 레벨링은 단어에서 유추 가능하듯 베드의 수평을 프린팅하기 위해 맞추는 작업입니다. 레벨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 뽑은 형상이 이상적인 형상과는 다르게 나오므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레벨링에는 수동으로 하는 레벨링과 자동으로 되는 오토 레벨링 방법이 있는데, 동방에서는 아직 오토 레벨링 부품이 구비되지 않아 수동으로 레벨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레벨링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코드입니다. G코드는 원래 CNC 코드 중 가장 범용적이고 기본으로 쓰이는 코드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가공할지 결정해주는 코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터에서도 노즐과 베드의 상대적인 위치 및 속도, 이동 방향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프린트하기 위해선 그 형상의 G코드 파일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G코드 파일 변환 프로그램인 얼티메이커 큐라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따라 설치하시면 되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치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PPT는 위 발표 자료와 같이 파일로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설치 PPT에는 제가 작년에 만들어서 버전이 4.3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버전이 4.6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방법은 동일하므로 참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G코드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원본 파일이 있어야겠죠. 원본 파일은 퓨전 360, 크레오, 솔리드웍스와 같은 CAD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프린트하고 싶은 모델을 STL 형식으로 꼭 다운받아 줍니다. 다음에는 얼티메이커 큐라, 큐라라고 하겠습니다. 큐라를 실행해 왼쪽 상단의 파일 모양 부분을 클릭한 후 원본 STL 파일을 찾아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우선 왼쪽 부분에 길다랗게 모양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부터 평행이동, 크기 결정, 회전, 모델 반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행이동은 실제 3D 프린터에서 형상에 적층되는 부분을 설정해 줄 때 필요합니다. 여러 부품을 동시에 프린팅할 때 소위 말해 심시티라고 하죠. 효율적으로 배치해주기 위해 필요한 기능입니다. 크기 결정은 원래 크기를 100%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의 부피가 비율대로 설정되는 기능입니다. 만약 생각보다 크기가 작거나 혹은 생각보다 크기가 클 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볼트 홈과 같은 그런 치수가 정확해야 하는 형상을 뽑으실 때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에 제가 건드렸다가 일일이 다 사포로 가라앉은 경우가 있어서 정말 피똥쌌습니다. 그 다음은 회전입니다. 회전은 X, Y, Z축에 대해 각각 형상이 회전시킬 때 이용합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 형상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형상의 모양이 화면의 비포 모양처럼 거꾸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공중에 붕 뜨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만약 이렇게 뽑으면 PLA를 공중에 뿌릴 수 없으니 서포트, 말 그대로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생성되면서 동시에 뽑히게 됩니다.
만약 형상을 애프터와 같이 뽑게 됐다면 붕 떠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서포트는 적게 생길 것이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으로 프린팅할 수 있겠죠. 모형 반전은 쉽게 대칭으로 뒤집어주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기능 중 평행이동과 회전 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의 조건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설명드리면 퀄리티, 즉 한 층의 두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재료를 적층식으로 한 층씩 쌓으면서 프린트를 하는 과정이므로 한 층의 두께가 마지막 결과물의 질을 결정하겠죠. 물론 한 층의 두께가 작을수록 더욱 견고한 결과물을 만들겠지만 이는 더 오랜 시간을 야기하며 어느 정도 기준 이하면 질이 모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0.2mm로 설정을 하고 프린트를 합니다. 그 아래 쉘은 모델의 겉부분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필인데요. 내부를 어떤 밀도 및 모양으로 채워줄지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속도 조절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만큼 물론 형상이 나오는 시간은 줄겠지만 정밀도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은 열을 식혀주기 위한 팬의 속도를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는 서포트 부분인데 앞서 말했듯 서포트란 모델에서 공중에 붕 떠있는 부분을 만들 때 중력에 의해 재료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하게 지지를 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물체가 아래에서부터 쌓을 수만 있다면 없어도 되지만 기역자와 같이 공중에 떠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크를 해주시고 Everywhere를 누르신 다음에 45도 각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닥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베드 부분의 첫 레이어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스커트는 주변에 빙 둘러서 경계선과 같이 그려준 형상이고 브림은 모델 바닥에 얇은 판을 깔아준 형상이며 레프트는 브림보다 두껍게 판을 깔아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프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레프트가 가장 모델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테리얼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매테리얼은 노즐과 베드의 온도를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즐은 200도, 베드는 50도로 PLA를 위해 설정이 되어 있지만 경험상 각각 230도, 50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실제로 어떻게 보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슬라이스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슬라이싱이란 말 그대로 잘라주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말했듯 3D 프린팅은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가상으로 한 층씩 잘라주어야 하는데 이를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 슬라이싱한 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한 후 위 사진과 같이 3D 프린터에 삽입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출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방에는 단 2개의 엔더3 프린터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와 같은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시기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학기 중에는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어 급박하게 프린트를 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가서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데, 메이커 스페이스에 고치되어 있는 프린터기는 신도리코입니다. 돈방에 있는 프린터보다 훨씬 비쌉니다. 자본주의 세상인 만큼 비싼 만큼 질이 좋게 나오니 가서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구중도, 신중도 중간에 있는 Y밸리 건너편에 있습니다. 준비물은 자신이 뽑고 싶은 모델의 G코드 파일과 학번 2개입니다. 들어가면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분께 가서 저 3D 프린트 하러 왔는데요 하면 정말 친절하게 다 해주십니다. 다만 규칙이 있는데 오후 6시 이전에 방문해야 하며 적어도 한번 프린트를 할 때 8시간 이상 소요되면 안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빠꾸 먹습니다. 기껏 도서관까지 힘들게 가서 빠꾸 먹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리자면 프린트 소요 시간은 앞서 말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니 잘 조정해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이 사용 장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위치는 프린트 왼쪽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중도에 있는 프린터보다는 저렴하지만 동아리에서는 손에 꼽을 만한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를 고장내고 나몰라라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니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이상으로 세 번째 3D 프린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